자, 이제 이벤트를 연결해서 값이 바뀌는 걸 한번 해 보겠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도 예제가 있을 건데 상태 값을 바꾸는 거 밑에 여기 스테이트 업데이트 큐에서 할 것 같은데요. 스테이트 업데이트 하기 부분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예제를 같이 만들면서 여기 이 페이지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앱제스X 보고 있고 기존의 내용하고 구분 좀 하기 위해서 노트북 뒤에다가 내용의 구분선 하나만 넣읍시다. HR 내용의 구분선 하나 넣어줬고요. 자, 내용의 구분선 하나 넣어줬고요. 여기서 이제 이벤트를 하나 버튼을 만들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버튼은 클릭해서 플러스 1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버튼을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다가 연결은 위에다가 함수를 만들고 한번 해봅시다. 함수, 펑션, 앱 컴포넌트 위에다가 만들고 있고요. 카운터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카운터라는 함수,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로 부르는 녀석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저 카운트는 우리한테 리턴 해주는 거래. 리턴. 카운터는 우리한테 리턴을 해주는 거다. 어떤 걸 리턴 해줄 거냐면 빈 프래그먼트 안에다가 현재 값 p 태그로 만들어 볼게요. 시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버튼 태그로 하나 만들었고요. 플러스 1 문구가 나오는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화면처럼 앱 컴포넌트 위에다가 간단하게 카운터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었고요. 그게 앞서 저 HR 밑에다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니까요. 요거 카운터를 실행해 볼까요? 여기 HR 밑에다가 카운터 컴포넌트를 이렇게 실행해 주세요. 카운터 컴포넌트를 이렇게 실행합니다. 좀 전에 카운터 컴포넌트는 어떤 모양인지 채팅창에 드렸고요. 넣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화면처럼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난 0부터 시작하고 싶으니까 일단 현재 값에는 0이라고 일단 수동으로 써보겠습니다.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버튼, 이 플러스 1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가 1에서 0에서 1로, 1에서 2로 1씩 올라가는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의 값이 1씩 올라가는 걸 만들고 싶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가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얘가 바뀌려면 저게 바뀔 수 있는 변수로 있어야 됐었겠네? 자, 그럼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변수 let으로 해서 일단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ount라고 하고 0이라고 한 다음에 저 변수명이 여기에 나오도록 이렇게 일단은 작성해 보실까요? 화면처럼 카운터를 수정해 봐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해가지고 기존의 버튼은 저 카운트의 값을 1 더하면 될 것 같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 아직 리액트의 문법 같은 거 잘 모르겠으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자, 반갑습니다라는 것 대신에 여기에다가 기존의 카운트의 값을 1 더하면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의 카운트를 1 더해준대. 그러면 카운트였지. 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될까? 라고 화면처럼 써봅시다. 프리티어가 자동으로 계획을 해주고 있어서 코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지금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바뀌는지 보자고요. 안 바뀌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카운트를 1 올리라고 했는데 안 바뀌네. 응? 뭐지? 콘솔에 에러가 있는지 볼까요? 콘솔에 에러가 없어요. 여기에서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작동을 안 하나? 그러면 여기에서 콘솔에서 로그에서 얘가 클릭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해서 클릭을 한번 찍어 봅시다. 화면처럼 콘솔 메시지를 한번 넣어서 지금 저 버튼이 작동하는지 조차도 모르겠으니까 화면처럼 콘솔에 메시지를 넣어봤어요. 브라우저면 다시 한번 봅시다. 개발자 도구 보고 있고요. 버튼을 클릭했더니 클릭은 되는데 여기 카운트의 값이 그럼 안 바뀌는 건가? 카운트의 값도 그러면 콘솔에서 한번 찍어볼까? 콘솔
콘솔 로그 카운트라고 하고 혹시나 여기 더한 다음에도 콘솔에서 카운트를 한번 찍어볼까요? 다시 한번 버튼을 클릭했을 때 콘솔의 메시지를 보자고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했더니 1 해서 늘어났는데? 늘어난 값이 지금 34번에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늘어났는데 그 값이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네. 그죠? 자, 이거의 값이 바뀌었을 때 얘의 값이 변화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콘솔을 찍어봤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카운트를 찍어볼 필요도 없이 지금 얘는 여전히 0인 거예요. 아무리 바꿔도 분명히 2, 3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가 안 바뀝니다. 자, 리액트에서는요. 리액트에서는 지금처럼 자바스크립트식으로 이게 분명히 자바스크립트였으면 여기에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근데 리액트는 상태값을 관리해주는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걔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하지만 그 값이 변경됐을 때 여기에다가 다시금 이 코드를 생성해줘요. 지금은 여기에 얘가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 리턴되고 있는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다시 재실행해서 이 값이 바뀐 걸 업데이트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 값을 업데이트 해줄까? 얘가 분명히 지금 여기에선 값이 바뀌고 있는데 초기값은 여전히 0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를 다시 바뀐 값을 반영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자, 상태를 관리해주는 리액트의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좀 전에 매뉴얼에서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서 스테이트를 봅시다. 자, 스테이트를 설정하면 렌더링이 동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테이트의 값이 바뀌면 지금 얘가 여기 이 리턴 안에 있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여기 화면을 다시 한번 렌더 해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렌더 해주면 변경된 값을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클릭과 같은 사용자 이벤트에 반응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직접 변경한다. 즉 여기의 값을 변경해 준다. 뭘 이용하면? 스테이트를 이용하면. 자, 스테이트를 이용하려면 상단에서 누굴 불러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냐면 얘요. use state를 불러와야 된대요. use state라는 함수를 가져와서 투입값을 설정해 줘야지만 리액트가 이거는 상태를 관리하겠다는 거네. 얘 값이 혹시나 변동되면 그때는 HTML을 다시 생성해야지 라고 하는 게 내장돼 있는 거예요. use state는 언제 한다고요? 이 컴포넌트 안에서 변경되는 값을 관리하는 겁니다. 얘가 스테이트 말 그대로 스테이트 직역하면 상태라는 뜻이고 이 컴포넌트 안에서 상태가 변경된 값이 있는 거 특정 이벤트에 따라서 상태가 변경돼야 할 소지가 있는 값들은 그냥 지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하듯이 이런 식으로 변수 명령을 할당을 해놓으면 얘가 바뀌는 건 리액트에서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바뀌는 값을 리액트가 감지할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감지를 해야 된다고요? use state를 이용해서 감지를 해야 된대. 자, 그러면 우리도 얘를 가져와 봅시다. 상단에 가서 리액트에 있는 기본 함수 중에서 use state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어차피 여기 안에 있는 저것도 컴포넌트일 거고 쟤들이 엑스포트한 다양한 함수 중에서 우리가 use state를 임포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임포트 하는 use state 같은 것들을 우리는 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액트의 훅은 뭐라고요? 함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를 임포트를 해줘야지만 걔를 이용해서 상태 관리를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이제 뒤에 우리 앞서 리액트 말고도 뷰도 있었고 앵귤러도 있었고 스벨트도 있었고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이 있었는데요. 걔들마다 다 똑같은 개념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저 상태 관리라는 개념이 있고 뒤에 소개할 거지만 뭐 생명주기 같은 개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액트 하나를 파고 들어서 얘 쓰임새를 일단 이해하고 익숙해지면 뷰든 앵귤러든 스벨트든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개념이 있겠지. 여기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매뉴얼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확실하게 숙지를 하면 다른 언어, 다른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데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져와 볼까요?
use state를 가져와 보겠답니다. 맨 위에 올라가서 리액트로 임포트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네. 자, 그러면 해당 코드를 직접 넣어서 임포트를 합시다. 맨 위에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세요. use state는 뭐 한다고요? 상태를 관리해주는 함수래요. 이 페이지 안에서 상태가 변경돼야 할 값, 그리고 그게 변경됐을 때 웹페이지에 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 값. 상태가 변경되면 변경된 값을 반영해주는 함수가 누구라고요? use state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임포트를 했으면 걔를 이용해서 초입값을 만들어 보겠답니다. 자, 그러면 use state로 초입값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건 또 한 단계를 더 건너뛴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지금 구조분해 할당이 이미 작동해서 변수명 isEnt와 setIsEnt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구조분해 할당하기 전 코드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구조분해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e state를 통해서 만들어진 변수명을 만들어 보겠대요. 자, use state의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다가 초기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초기값이 0이었으니까 각 0이라고 넣으면 돼요. 그 초기값은 저기에 들어올 수 있는 초기값은 지금처럼 여기에 예시처럼 뭐가 될 수도 있고 초기값은 뭐 지금처럼 true와 false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고 객체가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rue와 false, 불리언이 될 수도 있고 저기에 들어올 건 뭐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0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초입값이 0이니까 0이라고 넣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드에 가봅시다. 아, 네. 여기 count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지울게요. 자, const count라고 하고 use state를 이용해서 초입값을 0이라고 한 다음에 도대체 이 count에는 값이 어떻게 있을까를 콘솔에서 찍어 보도록 합시다. 콘솔 로그 count라고 해서 찍어 봅시다. 자, 여기 count는 아직 쓰지 않을게요. 여기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도 주석 처리해서 에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27번의 콘솔에 메시지가 어떻게 찍히나 봅시다. 개발자 도구 보고 있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얘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콘솔에서 값을 저 데이터 형태는 도대체 저게 우리한테 리턴해 주는 건 뭐가 있나 확인해 봤더니 대괄호로 돼 있고 뒤에는 펑션, 함수가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열어봤더니 펑션에서 함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대괄호예요. 대괄호니까 지금 배열입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는 구조분해 할당했던 것 좀 잠깐 보고 오면 앞서 구조분해 할당했을 때 프로덕트가 얘였거든. 근데 얘 안에서 앞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배열이니까 배열의 0번째를 변수명에 배열의 2번째를 변수명에 할당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찍혔을 때 얘가 0이라고 돼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저 앞에 있는 게 초기값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저 초기값을 변경하는 함수입니다. 변경 함수예요. 저 초기값이 뭐든 간에 걔를 변경하는 함수가 두 번째에서 이렇게 리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번째 거를 변수명에다가 할당을 해주고 const 이걸 데이터라고 하고 얘를 데이터라고 하고 그러면 count는 데이터 안에 0번째, 배열 안에 0번째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set count 해서 쟤를 변경하는 함수는 1번째에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화면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봐 주십시오. 아직 구조분해 할당하지 않고 배열 안에 0번째를 변수명 count에 배열 안에 1번째를 변수명 set count에 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count의 값을 이제 여기에 찍어주면 되는 거고 값을 변경하는 건 set count를 이용해서 변경하면 돼요. 그렇게 변경한 다음에 구조분해 할당해서 조금 더 유식하게 효율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초입값을 이렇게 use state를 통해서 초입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준 거예요. 초기값을 설정을 해주고 그랬더니 이 데이터를 우리가 콘솔에 찍어봤더니 데이터에는 배열로 돼 있었고 그 배열의 0번째는 앞서 내가 넣었던 0이라는 숫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경 함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배열 안에 첫 번째를 카운트에, 이 배열 안에 두 번째 값을 setCount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현재 값 부분에는 count를 찍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on 클릭을 해서 할 일에는 기존의 count에다가 이렇게 수동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직접 올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 변경 함수인 이 setter 함수를 이용해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setter 함수의 사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 안에다가 그냥 값을 넣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값을 해서 기존의 count에다가 1 더한 거라고 해도 되고 count에다가 증감 연산자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저는 1이라고 한번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처럼 작성을 해봐 주세요. 자, 다시 한번 use state를 통해서 조이값을 0으로 세팅해 주고 그 결과를 데이터에 담았는데 데이터에 찍어봤더니 데이터에는 콘솔을 찍어봤더니 0이 있었고 두 번째가 함수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 0번째에 있는 걸 변수명 count에 두 번째에 있던 거, 인덱스 번호 1번째에 있던 이 두 번째에 있는 함수를 변수명 setCount에 담았고 이제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값이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처럼 작성을 해 주셨습니까? 자, count에다가 1을 더한 숫자를 가지고 와서 그걸 써라.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플러스로 해도 상관이 잠깐만. count에다가 플러스 했더니 count는 상수다. 그렇게 쓸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플러스 1 하면 에러는 피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count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에서 클릭할 때 이제 숫자가 1씩 올라가요.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여기 현재 값이 화면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클릭했을 때 숫자가 짠짠짠 해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리턴 하는 거 안쪽에다가 여기 카운터라는 거에 콘솔에다가 잠시만요. 지금 상태에서 클리어하고 버튼을 클릭해 보면 자, 지금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면요. 여기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제가 지금 두 번 버튼 클릭했거든요. 그랬더니 콘솔에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두 번 클릭했을 때 두 번 이렇게 클릭했을 때 얘가 찍힌다는 얘기는 여기 이 부분요. 여기 이 부분도 두 번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 태그 안에 현재 값은 뭐 버튼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 카운트가 바뀔 때 여기 있는 이 카운트 바뀐 게 다시 여기에 반영이 되려면 이 코드가 다시 생성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 예를 들어서 return 안에다가 여기에서 콘솔로 중괄호로 해서 콘솔 로그 해서 보고 있고요. 얘를 이 안쪽에 넣어야 에러가 없겠군요. 콘솔 로그하고 코드 생성이라고 해볼게요. 화면처럼 넣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저 코드 생성이라는 메시지는 최초에 한 번만 실행이 될까? 아니면 값이 바뀔 때마다 실행이 될까?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화면처럼 이렇게 넣어 보시겠습니까? 현재 값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시겠어요?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콘솔을 보면 코드 생성. 당연히 생성됐겠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생성됐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거니까 코드 생성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코드 생성이라고 해서 여기 return 안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됐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돼서 얘가 우리한테 p 태그도 버튼도 생성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버튼을 클릭해 보면 어때요? 버튼을 클릭했더니 여기 클릭이 됐다라고 하고 코드 생성이 또 됩니다. 확인됐어요? 이거 뒤에 가서 설명할 거지만 지금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요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코드 전체가 다시 생성되는 거예요.
변동사항이 여기 count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이 컴포넌트 자체가 다시 한번 재실행되는 겁니다. 여기 코드 생성이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리액트의 특징이에요. 리액트는 상태가 변동되는 값이 있으면 그 컴포넌트가 다시금 실행됩니다. 그 상태가 변경되는지를 여부를 파악해서 이 앱을 다시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게 누구예요? 얘입니다. use state입니다. 요거. 자, 근데 좀 전에 우리 매뉴얼을 봤을 때 앞서 우리 참조하고 있었던 웹사이트 다시 한번 봅시다. 얘는 그렇게 안 했거든. 여기다 대괄호에다가 이렇게 해서 바로 해버렸거든요. 자, 저렇게 바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제가 구조 분할 할당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빗대 보면 앞서 제가 이 객체가 이렇게 있을 때요. 객체가 이렇게 있을 때 그 객체 안에서 프로퍼티명 타이틀을 변수명 타이틀에 할당하고 price라는 프로퍼티의 값을 변수명 price에 할당을 했다가 이걸 이렇게 무식하게 할 필요 없이 걔를 한 방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 방에 product라는 객체 안에서 타이틀을, price를 각각 끄집어내서 이렇게 구조분해 할당해서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얘가 객체니까 당연히 중괄호로 감싸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린 지금 여기 데이터에 있는 건 객체가 아니었어. 배열이었어요. 그래서 배열의 0번째, 1번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분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예, 다 주석 처리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건 초기값이고 두 번째 건 함수였다. 근데 이렇게 세 줄이나 입력할 필요 없이 세 줄을 모두 주석 처리했고요. 저렇게 무식하게 할 필요 없이 얘를 한 방에 어떻게 할 수 있겠다? const. 배열이니까 대괄호. 그 배열 안에 count, set count 하고 요거에 조이값의 결과가 배열로 있을 거고 그 배열에 이게 배열일 거고 그 배열은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모양새에서 0번째를 요 이름으로 두 번째를 이 이름으로 해서 한 방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진 않을 거지만 딱 봐도 코드도 길잖아요. 그죠? 확인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얘를 실행한 게 배열이었고 그 배열 안에 값을 이렇게 각각 끄집어내는 건 비율적이고 그걸 한 방에 이렇게 구조, 여기 있는 이 구조, 얘의 구조를 분해해 봤더니 거기 안에 0번째가 초기값이었고 분해를 해봤더니 거기 안에 1번째가 함수였으니까 그 분해한 걸 바로 변수명에 할당을 하자. 그 분해한 걸 바로 변수명에 할당을 하자라고 해서 구조 분해 할당.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만 쓰겠다는 겁니다. 자, 결과는 똑같아요. 저장하고 봤을 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숫자가 짠짠짠짠 해서 올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리액트 문법은 네,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서 우리가 앱을 만들자마자 아까 로고 있었고 카운터 있었잖아. 카운터 클릭했을 때 숫자 바뀌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고 거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컴포넌트도 이해하고 있는 거고 값을 전달하는 것도 이해하고 있는 거고 이벤트를 이용해서 값을 바꾸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자마자 리액트로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앞서 우리가 요 예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앱이 숫자가 바뀌는 그 화면을 보여줬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만 할 수 있어도 리액트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요걸 실행했을 때 코드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얘들이 제공하는 학습하기에서 여기 스냅샷으로 해서 스테이트의 값을 바꾸는 거. 지금 얘는 이렇게 해서 글씨를 입력하고 샌드를 누르면 그러면 폼에서 on submit해서 send 이벤트가 일어나면 이거 폼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걸 어딘가로 보내려고 전송을 하려고 들 거니까 그건 막아버리고 보내졌니? 응, 보내졌어 라고 해서 set is se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보내졌다라는 걸 만들어주고 있고 send message에다가 메시지를 넣어서 그 메시지가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끔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your message is on its way 해서 지금 메시지가 전송 중에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걸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폼에서
폼 리액트가 함수를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고 스냅샷을 계산한대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값이 변경되는 게 감지가 되면 그러면 돔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어서 업데이트라는 건 여기 있는 코드를 다시 생성한다고요. 그래서 변경단 값을 이용해서 화면에다가 내용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테이트가 바뀌면 클릭하면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값을 다시 반영해서 컴포넌트에 전달을 해준다. 네, 이렇게 해서 예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숫자가 바뀌는 거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뒤에 거는 특별히 볼 거는 없겠고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